내 아들아, 너의 인생의 선택은 이렇게 하며 살아라.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평생을 후회한다. 나는 퇴직 후에도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비축해 두어서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놀고 있던 시간이 무조건 낭비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노는 것이 인생에 색채를 더해주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의 큰 기쁨이기도 하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충분히 놀았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노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싶어 하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나는 충분히 놀았기 때문에 논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껏 후회하는 일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데 소비한 시간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일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은 그것이 굉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은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다행히 나는 일에도 놀이에도 능숙하였다. 그러므로 후회하기는커녕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후회하리라 생각되는 것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히 지내버린 시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2년간은 너의 인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충고하고 싶다. 이 기간을 뜻있게 보내기를 말이다. 지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만큼 지식의 양도 줄을 것이고 인간 형성에 있어서 손실이 크다. 반대로 뜻있게 보낸다면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이자가 붙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오늘의 1분을 비웃는 자는 내일의 1초에 운다. 시계는 지나간 시각을 다시 가리키지 않는다. 돈이나 재물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드문 것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간을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대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거나 아무리 낭비를 해도 없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막대한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것과 같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조지 1세 시대의 명성을 날린 라운주 재무장관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1펜스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1펜스를 비웃는 자는 1펜스에 울게 된다. 이것은 그대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1분을 비웃는 자는 1분에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라. (20분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다가는 하루에 몇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1년간 쌓이면 그것은 이미 적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빈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아라. 세상에는 쓸데없이 시간을 질질 끌며 요령 없이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안락 의자에 기대어 앉아 하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시간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비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좀처럼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 버린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가롭게 생활하는 것은 내 나이대에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너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막 얼굴을 내민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근면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달라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겨우 20분이니까 30분이니까 하고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는 엄청난 시간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하루 중에도 공부 시간과 노는 시간 틈틈이 짧은 빈 시간이 몇 번인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까 손 가까이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읽도록 해라. 만화책 같은 보잘것없는 책이라도 좋다.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비즈니스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술과 같은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은 필요 없다. 일의 순서와 근면함만이 분별력만 있으면 재능이 있지만 질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상 모든 것을 체계를 세워서 진행시키는 버릇을 익혀야 한다. 일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일을 능률적으로 성취하는 비결이다. 모든 일에 글을 쓴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시간을 배분하는 것 등 순서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모른다. 로버트 월폴 전 수상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없다. 일을 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초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도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하면 머릿속이 혼란해서 곧 손을 들게 되고 만다. 내가 보건대 넌 좀 게으른 편이다. 이제부터는 게으르지 않도록 분발해 주기 바란다. 아침에는 책으로부터 배우고 밤에는 인간으로부터 배우도록 해라.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더 이상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도 젊었을 때 마음껏 놀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 나만큼 그런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넣은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비는 어떻게든 공부하는 시간만은 확보했다. 도저히 그 시간이 없을 때는 수면 시간을 줄였다. 전날 밤에 아무리 늦게 잤더라도 그 이튿날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났다. 친구는 바로 너의 인격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토리노의 전문 학교에는 평판이 좋지 못한 영국 학생이 다수 있다고 하더구나. 때를 지어 다니며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짓을 하거나 편협한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구나. 그런 짓은 친구들 사이에 현장해 두면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패거리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하거나 집요하게 권유를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왕따를 시키는 수법을 쓴다고 하는구나. 친구는 바로 너의 인격이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어라.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꾸나. 우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도록 노력해라.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면 자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그 정도의 인간이 되어버린다. 또한 사람은 사귀는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든 달라지는 법이다. 여기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문이 훌륭하다든가 지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뛰어난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사회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 특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 특정한 분야의 학문이나 예술에 뛰어난 사람 등 한 가지 점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상대방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칭찬해라.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들고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칭찬받고자 하는 것을 칭찬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사람에게는 우수한 부분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 법이다. 우수한 부분을 칭찬받는 것은 기쁘지만 그 이상으로 기쁜 것은 우수하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을 칭찬받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도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의 정치가로서는 아마 지금까지의 정치가들 중에서도 말해도 좋을 것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추기경 리슐리 웨의 일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명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인으로서도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쓸데없는 허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극작가 코르네유의 명성을 질투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비평을 쓰게 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갖게 만드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찾아내려면 그 사람이 즐겨 화제로 삼는 것을 잘 주의해서 관찰하면 된다. 대개는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일,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을 가장 많이 화제에 올리는 법이다. 그곳이 바로 급소이니 그곳을 찌르면 상대방은 쉽게 함락한다.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는 칭찬이 가장 기쁘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끝까지 흉내내어라.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행동을 누구든지 몸에 익힐 수가 있을까? 뛰어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는 입장이고 자기에게 그럴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들을 주위에서 관찰하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처음에 보았을 때 눈길이 끌려 호감을 갖게 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끌어당기는 언동을 잘 관찰하여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바란다. 대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이거나 비굴하지 않는 존경의 표현이거나 우아하고 끊임이 없는 몸의 움직임, 사지의 움직임이거나 절도 있는 몸가짐이거나 할 것이다. 아무튼 그것을 알게 되면 일단 흉내내도록 해라.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위대한 화가가 다른 화가의 작품을 모사하듯이
미라고 하는 관점에서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나 결코 원작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들여 흉내를 내야 한다. 자, 이상으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